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계좌 지킴이 실전투자연구원의 황장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테이퍼링 신호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지금 제가 원자재 선물 가격들을 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테이퍼링, 여러분도 어제 뉴스 보셨겠지만 일단 뉴스를 먼저 보면요, 미국의 신규 실업 수당 39만 건으로 코로나 사태 후 처음으로 40만 건 아래로 됐다. 요거는 뭐냐, 이제 신규로 실업 수당 청구한 건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경기 기대감이 정말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이고, 그에 따라 또 다른 뉴스로 연준이 코로나 대응에 작년 매수한 회사채 ETF 조만간 매각한다, 올해 말에 매각한다라고 했어요. 자, 연준이 코로나 때문에 기업 정상화를 위해서, 그리고 국가 경제를 위해서 회사채를 매입을 했고, 상장지수 펀드 ETF의 매집을 많이 해놨죠. 근데 이제 매각을 할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테이퍼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테이퍼링 신호탄이 되면 이제 출구 전략이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이제 하락할 확률이 높죠. 물론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는 시장에서 이미 한 달 넘게 계속 지속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은 조금 덜한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본격적인 테이퍼링 신호로 보고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려 보면, 우선은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금리 인상의 이슈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의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금융주들을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금융주들은 좀 많은 금융주들 중에 지방 중소형 은행들 위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그런 종목들이 좀 상대적으로 슈팅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물론 대장은 이제 KB금융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금리 인상 기대감에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 금융 대형주들은 상승폭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메리츠 금융 지주도 보시면 최근에 배당금을 축소하겠다 그런 뉴스 이후에 급락했다가 다시 상승해서 이렇게 횡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금융주들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금융주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섹터들이 있는데, 일단은 금융주부터 먼저 지켜볼게요. 자, 그리고 또 지방 금융지주죠. 자, JB금융지주 요것도 지켜보셔야 될 거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테이퍼링 논의가 한참 시장에 대두되었던 3월, 4월 이때쯤부터 계속 이렇게 꾸준히 가파른 상승을 이어다가 좀 쉬었어요. 근데 이제 어제자 이제 또 연준이 회사채와 ETF를 매각한다는 소식을 통해서 앞으로도 한 번 더 또 이렇게 상승 랠리가 지속될 수 있으니까 금융주들을 눈여겨보시고요. 다음으로 지방은행인 제주은행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게, 이제 하락을 멈추고 다시 돌리고 올라가는 자리에 있어요. 하락을 멈추고 다시 돌려서 올라가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한 차례 끊어먹기에도 좋고 단타로 접근하셔도 좋고,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라고 하면 정고점 근처인 9,000원에서 만원 사이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손절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이런 손절 원칙을 꼭꼭 지켜주셔야 한다라는 점. 그리고 DGB 금융지주도 보시면 최근 테이퍼링 우려와 함께 가파른 상승세가 있어 왔는데, 지금 시장에서 테이퍼링 논의가 좀 잠잠했을 때는 지금 최고점 근처에서 계속 횡보하는 고가 놀이를 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NK 금융지주 역시 최근에 한풀 꺾인 다음에 지금 고점 근처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한 번 더 상승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런 금융주들 뿐만 아니라 이제 컨택트주들에 대해서도 좀 봐야 되는데, 건설 관련주들을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현대건설인데, 최근에 3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물론 기대감 때문에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할 우려도 있지만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이제 차트상 패턴으로 보시면 이렇게 21선을 터치하면 올려주고 터치하면 올려주고 했기 때문에 21선을 깬 다음에 이렇게 5일선 올라타는 시기, 요때 한번 또 매수를 하시면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매각 이슈까지 겹친 대우건설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대우건설도 비슷하죠. 자, 21선을 터치하고 5일선 통과하는 지점에 사면 수익. 자, 21선 터치하고 5일선 통과하는 지점에 사면 수익. 그렇죠? 21선 터치하고 5일선 통과하는 지점에 사면 또 수익.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21선 터치하고 5일선 통과할 때 사서 조금 5일선 깨지지 않으면 계속 홀딩하는 전략, 이런 전략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이너스 4%, 5% 혹은 자기만의 손절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으로 그러니까 뉴스 전에 잠깐 제가 봤었던 원자재 가격 보시면 최근에 이제 에너지 관련 원자재들 선물 가격들이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단기적으로 에너지 관련주들 뭐 중앙에너비스라든지 뭐 SH 에너지라든지 또 혹은 뭐 흥구석유라든지 국동유화라든지 이런 에너지 종목들도 단기적으로 한 번씩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이퍼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특히 금융주 그리고 이제 건설주 쪽으로 돈이 몰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거 주의해 주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간만에 또 시원한 상승을 해줬죠. 삼성전자가 어제 장대양봉을 간만에 이렇게 2% 넘는 장대양봉을 뽑아줬는데 이 흐름이 오늘도 연결될 수 있을지 이제 귀추가 주목됩니다. 특히 오랜만에 7대 기관 중에 6대 기관이 매수를 했고 연기금이 올 들어서 최대치인 88만 주를 매수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이고요. 물론 어젯밤 미국 증시 하락 때문에 오늘 또 우리나라 지수는 조금 하락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개파락에 양봉 난다라는 점 여러분께서도 이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황장군과 함께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이런 상황은 이제 쉽게 예측이 가능하실 텐데 외국인도 올 들어 5번째 그리고 이달 들어 가장 큰 523만 주를 매수했기 때문에 요 매수 흐름이 유지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는 시간도 가져봐야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테이퍼링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섹터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번에는 테이퍼링 관련해서 또 다른 주목해야 될 섹터들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요. 유튜브에 주식 황장군 채널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제가 여기에 영상들 많이 올려드리는데 여러분께 도움드리려고 올려드리는 게 많아요. 요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요날 영상 올라가자마자 사셨다면 뭐 3, 4% 수익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었고 제가 단타로 접근하시라 알려드렸고 지금 진입유익도 최근에 괜찮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현대차도 나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얼마 전에 올려드린 기가레인 그리고 두산중공업, 한정기술 이런 종목들 사셨다라고 하면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이때 사셨으면 30% 이상 수익 가져가셨을 거고요. 기가레인도 이때 사셨다고 하면 20% 수익은 충분히 챙겨가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들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식 황장군 채널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좌 지킴이 실전투자연구원의 황장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